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65강은 아들을 사형에 처하게 한 아비, 묵가 제2편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은 묵자의 그림이고, 묵가 가운데 복돈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강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자는 하늘의 뜻과 위정자의 사명이 일치한다. 그래서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룡설, 전략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사형에 처하게 한 아비의 모습, 그리고 묵가 제자들은, 그러니까 묵자의 제자들이죠. 묵가 사상가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하늘의 뜻과 위정자의 사명이다. 묵자가 말하는 하늘은 자연적인 하늘이 아니고 의지를 가진 주제적인 하늘이고, 따라서 인간의 길흉하복을 주관하는 종교적인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야말로 인간 도덕이 원천이 돼야 한다, 이렇게 믿었고, 그런데 이 하늘은 정의를 원하고 불의를 미화한다. 또 하늘은 침략과 약육강식을 원하지 않고, 약육강식이죠. 남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뜻은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은 천하를 차별 없이 널리 사랑하고 만물을 키워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진 사람의 임무 역시 천하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천하의 해독을 없애는 거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인구를 증가시킬 것인가에 심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통치자의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죠. 이와 관련해서 허유와 소부 그림인데요. 성인 임금으로 널리 알려진 윤임금이 허유라는 사람에게 내 뒤를 위해서 천하를 다스려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 허유는 거절하고 기산으로 가서 응거합니다. 그런데 또 연임금이 또 사람을 보내서 그런 말 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면서 근처에 냇가로 가서 귀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침 냇가에 물을 그 소에게 먹이려고 했던 이 친구 소부가 그 말을 듣고 그 더러운 물을 내 소에게 먹을 수 없다 하면서 소를 상류 쪽으로 깨끗한 물 쪽으로 끌고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통치자들이 자기 그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만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묵자의 평화주의인데요. 묵자가 생각할 때 전쟁이야말로 재산 낭비와 인구 감소를 가져오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많은 백성의 희생을 요구하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손실은 막대하다는 겁니다. 또 평시에 그 전쟁을 억제하려고 훈련한 군인이라든가 준비하는 무기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얼마나 곤란을 겪느냐. 우리나라도 국방비로 수백 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겸해의 기풍을 진작해서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기풍이죠. 그것은 항상 만물의 이로움을 주려는 하늘의 뜻과 그 전쟁이 위배되기 때문인데,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인구가 15,000명 정도였는데,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 1937년 독일 군단이 폭격을 해서 300명 가까이 죽었다는 겁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린 그림이고, 자, 우리에게 이제 관련이 있는 바로 이 한국에서의 학살 장면인데, 이건 이제 6.25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건데, 훨씬 적나라하고 아주 처참합니다. 이 발가벗겨져서 아무런 방비도 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이 총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유린당하고 살해되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문제의 공격이 소용없음을 이제 증명해내는데요. 당시 유명한 장인 중에 노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초나라의 기용이 돼서 새로운 무기로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 새로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 수레 위에 사다리를 세워서 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쳐 부수는 그런 이제 도구인데 이걸 운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묵자는 노방과 왕을 만나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도록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묵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묵자는 왕 앞에서 노반이라는 사람과 병법 시합을 하는데요. 묵자는 자기 허리띠를 풀어서 성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노반으로 하여금 나무 조각으로 작은 나무 조각으로 공격하게 했습니다. 운제를 비해서. 자, 그렇지만 무려 9차례나 공격했지만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왕은 더 이상 송나라를 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겸허 기풍을 진작시켜야 한다. 묵자는 더 나아가서 군축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전체 복리를 증진하고 악을 없애라고 하는 공리주의 철학과도 맥이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산둥성 텅저우시에 있는 노반 천재발명가의 그 기념관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화로의 모습입니다. 묵자는 또 전령서를 주장했는데요. 겸해교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학설을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후한 장례식과 중국의 장례식, 화려한 장례식 결정, 오래 끄는 상례, 제사 지내는 것도 반대하고 음악을 너무 즐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 대신들이 음악이 도취돼서 국정을 소홀히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의 세금을 무겁게 할 수가 있다. 또 생산계급이 음악에 탐닉하면은 생산활동을 게을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식주 생활에 있어서도 묵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사치스러운 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철저히 금지시켰는데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와 더위를 피하면 되고, 음식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되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묵자 스스로가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머리를 박박 깎고 관을 쓰지 않았으며, 말하자면 금욕주의 생활을 지금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묵자 집의 높이는 석자, 한자가 30cm 정도 되나요? 아주 낮은 그리고 음식은 거친 잡곡밥과 명아죽입니다. 명아입니다. 그리고 이게 깻잎인데 이런 콩잎죽을 끓여 먹었고 여름에는 이런 칡배옷, 겨울에는 사슴 가죽옷, 그만큼 이제 검소하게 지냈다는 거죠. 요즘에는 사슴 가죽옷이 비싸겠지만 당시에는 야생에 나가면 있으니까 목자는 스스로 분수에 넘치는 대우나 보수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공상과가 와서 월나라 임금이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탐복해서 월나라죠. 50승, 50대의 그 수레에 선물을 보내오고 또 오나라의 땅 사방 500리를 떼어주겠다. 이런 제의로 묵자를 초빙했지만은 그렇게 과분한 대우야말로 오히려 나의 신념과 어긋나는 것이라 하면서 이 초빙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공상가뿐만 아니라 묵자는 많은 제자들을 각국의 중국의 여러 나라에 파견했는데 그 목적은 평화와 반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월나라로 파견된 공상가도 이제 혼자만 왜냐하면 혼자만 호의호식하라고 보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안했던지 자기 스승인 묵자에게 이런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묵자는 거절했죠. 자, 묵자가 만든 나무 솔개와 나무 술의 이야기인데요. 노방과의 병법 시합에서 보듯이 묵자는 뛰어난 기술자이기도 했는데 묵자가 무려 3년 동안 노력 끝에 나무로 된 이제 이렇게 된 솔개를 만들어서 하늘에 날려 보낼 정도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무 솔개가 나무 수레만 못하다. 왜냐하면은 수레는 몇 텀하게 나무 하루 동안 시간만 허비하면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 놓으면 30석 이나 되는 화물 어,
쌀로 따지면 30가만이죠. 멀리까지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무 솔개는 기껏 만들어 봐야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도 실제 생활은 아무 쓸모도 없는 완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목자의 심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오랫동안의 전쟁과 전란이죠. 위정자들의 비정, 비루한 정치로 말미암아 점점 피폐해져 가기만 하는 당시 백성들의 경제 생활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보려는 간절한 소망에서 나온 게 아니겠다. 이 사진은 오늘날 중국의 오지 땅에 가면은 이렇게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인 아들을 사형에 처하게 한 아비입니다. 목자는 말년에 학원을 세우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한 규율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 체계가 아주 잘 세워졌는데요. 진나라의 복돈이라는 사람도 그의 제자였는데 복돈은 자기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진나라 해왕이 사면을 해주겠다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 복돈을 말하겠죠. 선생은 연세도 많고 그렇다고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를 놓아주도록 난 명령을 내렸으니 이번엔 내 의견을 따라주시오. 이렇게 이제 하자 복돈은 이를 거절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묵가의 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상처를 입힌 자는 형벌을 준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며 백성이 편안하게 살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께서는 제가 나이가 들고 쇠약하여 자손이 끊길까 봐 불쌍히 여기시지만 저는 묵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묵가의 법을 따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이처럼 지도자가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이익을 포기하면 도덕적인 명분이 생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호소력이 있죠.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이처럼 이제 그 묵가 중에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의를 지킨 일화가 많이 있는데요. 목가 중에 명승이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초나라의 군주인 양성군하고 우호 관계를 맺었는데 어느 날 양성군이 명승에게 내가 없으면 대신 성을 수비해 주도록 부탁을 하면서 옥을 절반씩 달라서 증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나라 여러 신하들이 초왕의 왕이 죽자 그 죽음, 시체를 범하고자 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됐는데요. 양성군도 그 가운데 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성군이 자기가 위태로워지니까 자기 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밤을 틈타 밖으로 다른 땅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옥에 대한 이야기, 뭐 이게 잠깐 가십거리로 넣어봤습니다.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이게 3대 보물인데 여기 보면 옥을 이용해서 정말 그 배추와 비슷한 똑같은 여기는 그 마치 그 돼지고기 같은 정말 이게 옥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솥이고 여기에 이제 초나라의 군대가 양성군의 봉업을 몰수코자 이제 달려드니까 성을 지키고 있던 명승이 군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성을 지켜달라는 양성군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신표로서 약속을 했다. 그러나 초나라하고는 약속의 증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써 그들을 격퇴시켜야 한다. 이때 이제 제자인 서약이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양성군에게 아무런 이유 도 없을 텐데 우리의 죽음을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명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을 무릅쓰는 것은 목자들의 어려운 용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가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후에 그 누구도 우리 묵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을 듣고 서약이 감격해서 과연 명승다운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주고 여러분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하고는 명승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 죽고 만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명승은 이걸 보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또 명승으로부터 전향자에게 임무를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향자의 편지를 전하고 명성에게 돌아가서 곧 죽고자 하니까 전향자가 이제 말린 거예요.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내 명령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해도 끝내 돌아가서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묵가들은 의로운 용기를 구하고 법을 굳게 지켰다. 이건 편지, 이건 이제 스스로 자결했다는 표시인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이 묵가들이 책이 없어요. 그만큼 이론보다는 실생활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자에 대한 평가인데요. 공자의 앉은 자리가 따뜻해질 겨를이 없고 묵자의 연돌, 온돌이죠. 아주 과학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게 그을릴 겨를이 없다. 동분서주하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나타낸 글입니다. 자, 그러나 공자가 유연하고 중용적이었던 묵자는 더 간단 명료하고 구세 목표만을 향해서 아주 전진하는, 일로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묵자의 사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처럼,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겸해 사상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는 평화주의 사상이 있고, 전략을 강조하죠. 전룡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상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당시 묵자의 이상은 비현실적인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환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은 묵가의 사상은 유가, 도가 더불어서 중국 3대 사상의 하나로 꾸준히 영향력을 끼쳐왔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자는 하늘의 뜻을 본받아서 통치자들은 천하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천하의 해독, 나쁜 것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전쟁이야말로 재산 낭비와 인구 감소를 가져오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또 전령설, 또 아들을 사형에 처하게 한 아비, 복돈이란 사람의 이야기, 명승이란 사람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